제9부 돈 걱정을 줄이는 법 1장 이 걱정의 70%는 돈 문제다. 내가 모든 사람의 돈 걱정을 해결해줄 방법을 안다면 지금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라 백악관에, 그것도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한 권위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이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더 많은 충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요용한 책과 논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다. 레이디스 홈 저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70%는 돈과 관련된 문제다. 이 조지 갤럽은 갤럽 여론조사 결과 지금보다 10%만 더 벌면 돈에 대한 모든 걱정은 사라질 거라 믿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그런 경우가 많긴 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 예를 들어 이 장을 쓰면서 나는 예산 전문가 LG 스테이플런과 인터뷰했다. 그녀는 뉴욕의 워너메이커 백화점과 김벨스 백화점에서 고객과 직원의 재정 자문으로 일했다. 또한 몇 년간 개인 상담사로도 일하며 돈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녀의 고객은 1년에 $1,000도 못 버는 사람들부터 연간 $100,000를 버는 기업체 중역까지 다양했다. 그녀가 내게 해준 이야기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재정적인 걱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얻어도 지출과 두통만 늘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이유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진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독자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이 카네기라는 친구에게 쥐꼬리만한 내 수입으로 온갖 청구액을 지급하며 채무도 갚아보라 말해주고 싶군. 그러면 아마 생각이 바뀔 텐데. 하지만 나도 재정적인 문제를 겪어본 사람이다. 나는 미주리주 옥수수밭과 건초 헛간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육체 노동을 했다. 어찌나 권해든지 늘 온몸이 쑤시고 결렸으며 하루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원이었다. 하지만 나는 시간당 $1도 벌지 못했다. 아니 50센트, 10센트도 받지 못했다. 하루 10시간씩 일한 대가로 고작 5센트를 받았을 뿐이다. 욕실도 없고 물도 안 나오는 집에서 20년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영하 18도의 침실에서 잠을 쳐가는 게 어떤 것인지도 안다. 이 차비 5센트를 아끼려 몇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고 밑창에 구멍이 난 신발을 신고 이 바지의 엉덩이 부분을 귀연 입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레스토랑에서는 가장 싼 음식을 시키고 다림질을 할 돈이 없어 바지를 매트리스 아래 깔고 잔다는 게 어떤 것인지도 충분히 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나는 몇 푼이라도 저축을 했다. 이 저축을 하지 않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때의 경험으로 나는 빚을 지지 않고 돈은 걱정을 피하고 싶다면 개인들도 기업처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돈을 쓰는 것이다. 내 책을 펴낸 출판사의 본부장이자 친구이기도 한 레온 쉼키는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 모순된 생각을 가진 것이 신기하다고 지적했다. 쉼키는 자신이 아는 격리 직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회사에서 숫자를 다룰 때 탁월한 능력을 보였지만 정작 본인의 재정 관리는 형편없었다. 이 주급을 받은 날 길거리를 걷다가 상점 쇼윈도에서 마음에 드는 코트를 보면 줄 수 없이 들어가 구입한다. 집세, 전기료 등 지불해야만 하는 고정 비용은 안중에도 없다. 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 쓰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도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이처럼 무책임하게 사업을 한다면 파산에 이르리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이 당신의 돈에 관해서는 당신이 사업의 주체다. 당신의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의 말 그대로 당신의 일이다. 이 돈을 관리하는 원칙은 무엇일까? 어떻게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워야 할까? 지금부터 11가지 규칙을 살펴보자. 규칙 1. 사실을 기록한다. 50년 전 런던에서 아놀드 베넷이 소설가가 되기로 작정했을 때 그는 가난에 쪼들렸다. 그래서 6펜스마다 지출 내역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궁금해서 그랬을까? 아니다.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개인 요트가 생길 만큼 부자가 된 다음에도 기록을 계속했다. 존 록펠러 역시 지출 장부를 썼다. 그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단 한 푼까지 정확하게 꿰고 난 다음에야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당신이나 나도 노트를 한 권 꺼내 당장 기록하기 시작해야 한다. 평생 동안 그래야 할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 예산 전문가들은 최소한 한 달, 가능하다면 석 달 정도는 자신이 쓰는 동전 한 입까지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기록은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된다. 이 당신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0.1%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스테이플턴에 따르면 자신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안다면서 몇 시간이나 떠들어대다가도 막상 종이에 적은 다음에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 내 돈이 이렇게 빠져나간다고요? 라며 소리치는 경우가 흔하다. 이들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당신도 그들과 같은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규칙 2. 자신의 필요에 맞게 예산을 짠다. 스테이플턴은 같은 지역의 비슷한 집에서 살고 자녀의 수도 동일하며 수입 역시 거의 같은 가정이라고 해도 이 생활에 필요한 돈은 차이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산은 개인에 맞춰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산을 세우는 일은 인생에서 즐거움을 짜내버리는 것이 아니다. 예산은 우리에게 물질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 물질적으로 안정되면 정신적으로도 안정되며 걱정에서도 벗어나기 마련이다. 스테이플턴은 말했다. 예산에 맞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어떻게 짜야 할까? 우선 앞서 언급한 대로 모든 지출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런 다음 조언을 구하라. 인구 2만 명이 넘는 도시라면 무료로 재정 문제를 조언해주고 소득에 걸맞은 예산을 짜도록 도와주는 가정복지단체가 있기 마련이다. 규칙 3. 현명하게 소비하는 법을 배운다. 당신이 쓰는 돈으로 최대의 가치를 얻으라는 뜻이다. 이 대기업에는 구매부가 있다. 이들은 회사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한다. 개인 자산의 관리자로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규칙 4.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두 톤까지 늘지 않도록 주의한다. 스테이플턴은 연간 수입이 5,000달러인 가정을 상담할 때가 가장 골치 아프다고 말했다. 연 수입 5,000달러는 미국 가정 대부분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오랫동안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살다가 이 수입이 연간 5,000달러에 도달하는 순간 사람들은 해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벌이죠. 도시 근교의 아파트를 월세로 얻는 것보다 싼 집을 구입합니다. 이 자동차를 사고 새 가구를 들이며 새 옷도 장만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 가게에 구멍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전부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수입은 늘었지만 욕심을 부리면서 너무 많은 돈을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빡빡한 예산 안에서 근근히 사는 것과 우체통에는 독촉장이 가득하고 채권자들이 떼지어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행복한 삶일까? 규칙 5. 대출을 대비해서 신용을 쌓는다. 긴급한 일이 생겨서 대출을 받아야 할 때 생명보험이나 국채, 장기 예금 증서 같은 것들은 현금이나 다를 바 없다.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저축성 보험이어야만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당신을 보호해줄 뿐 이 적립금이 쌓이지 않는다. 이러한 보험들은 대출에 어떤 도움도 안 된다. 따라서 보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돈이 필요한 경우 보험을 해약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질문해 봐야 한다. 대출할 수 있는 보험도 없고 채권도 없지만 집이나 자동차 혹은 다른 담보를 가졌다고 가정해보자. 어디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무조건 은행이다. 이 나라의 모든 은행은 엄격한 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한다. 이자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신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당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은행은 당신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며 이 걱정과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기까지 할 수 있다. 거듭 반복해서 말하는데
담보가 있다면 무조건 은행을 찾아라.